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 안문석입니다. LH 사태로 문제가 된 수도권 3기 신도시 부지 대부분이 농지이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만큼 농지법이 느슨한 것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농민만 농지를 가지게 돼 있지만은 예외도 많이 인정해서 21대 국회의원의 25%, 고위공직자의 3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 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깊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면 자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농지법은 1994년 만들어질 때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이 엄격했습니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2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10,000제곱미터를 제외하고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뒀습니다. 그런데 귀농 장려 정책 등이 시작되면서 이 조항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농사 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사 경력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주말 농장은 농사 계획서 없이도 1,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은 꾸준히 늘어 이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농지에 조경수 등을 심어놓고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게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8년 동안 묘목이나 비료구입 영수증만 내면 농사 지은 걸로 인정돼 그 뒤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농지를 10,000제곱미터까지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지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발각돼도 웬만해선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농지 투기를 부추깁니다. 정부가 매년 농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농지를 취득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들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지만 투기 의심 정황을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농지 2,000필지가 넘는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지 관리 강화는 기본이고 실제로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부안 국회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노무민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환 변호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임영환 변호사입니다. 박흥식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 의장 맡고 있는 박흥식입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또 쌀 직불금까지 타는 경우도 생겼었으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LH 땅 투기 대상도 대부분 농지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런데 시기에 실제로 왜 이렇게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지 이제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LH 사태 파장이 이제 정치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대응책도 만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한 740여 명을 수사 중에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한 46명 정도는 송치했고 4명은 구속돼 있습니다. 이 네. 안에 뭐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뭐 한 6에서 11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네. 성역 없이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네. 지방 정치권도 도의회라든가 시군 의원님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뭐 LH 신도시 8개 신도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73명의 어떤 이제 투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네. 전수조사를 요청해 놓은 네.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사후에 그렇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부터 좀 자정과 혁신을 하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민권익위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잘? 예,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사정기관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얼렁뚱땅하지 못할 겁니다. 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농지가 이제 투기 대상이 돼가지고 농민들도 실망감도 크고 분노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농지가 주요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흥식 의장님? 일단 농지법을 보면은 94년도 농지법 개정 이후에 2004년도, 2006년도 그러면서 실제 한 14년, 2006년도 기점을 했을 때는 농지법이 한 30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행령을 한 40가지가 바뀌었어요. 결국에 지금 LH 사건으로 터진 사람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샀냐?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네. 합법인데 왜 그러면 문제가 되냐?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른 농지에다가 나무를 심던 원래 벼를 심기라고 나무 심은 것도 허들어건데 그게 법으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농지법이 다 허용했던 긴 시간 27년 동안에 왔던 기간 동안에 이미 그렇게 법을 계속적으로 개정해서 실제 개방화 정책 속에서 농민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토지 이용을 다른 데로 전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농지를 계속 개정했던 거거든요. 결국에 이것은 이제 신자유 속에서 왔던 농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조건들이 확대되면서 그러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투기로 결국에는 터주게 되는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같은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고 농지법 개정할 때마다 저희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인 만들 때도 농지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법인들이 농사를 질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이런 게 결국에 지금의 결과로 오지 않았나? 뭐 현실이라고 봅니다. 농지법 개정 요구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군요. 또 그렇죠. 꾸준히 돼 있었군요. 기본적으로 농지법 보니까 뭐 6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농사 짓는 맞습니다. 사람만 농지를 가진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또 농민이 아닌 경우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박흥식 의장님 지적한 것도 아까 있지만. 의장님 예.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저희가 언론에 나와 있지만 네. 지금 LH 사태로 나와 있는 방식의 농지 소유가 농지법을 엄밀히 보면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되는데 그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때 내가 벼농사 짓겠다라고 네. 제출하지만 실제 농지를 취득해서 거기다가 묘목을 심더라도 이게 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사후적으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농지 취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벼농사 아니면 배추농사 이런 건 힘들어요. 농사 네. 짓기가. 네. 그래서 농민이 아니면 사실은 엄두가 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비농민들이 가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 묘목을 갖다 심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법 위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현행 법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사회적인 문제처럼 큰 문제처럼 지금 LH 사태가 됐지만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빼내서 산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처벌받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은 농지법상은 그렇습니다. 네.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에서는 어떤 품목을 심어야 되는지 경영계획서와 달리 농사를 짓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벼농사 했다고 하고 묘목을 심어 버리는 거죠. 예.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해서 이제 농민들은 뭐 실망감, 좌절감 클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 의장님? 응? 일단 피해라기보다는 농민들이 땅을 잃어가지고 있죠. 네. 일단 임대농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0% 통계상으로는 구체적 수치는 아니지만 60%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농민들이 지금 임대농입니다. 많게는 70%가 됩니다. 시군 땅에 조사하면 저쪽 함안 같은 경우에 조사한 것을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70%가 위지인 땅이에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70%까지나요? 대개 이제 이런 게 그 투기 목적이 되는 것들이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국가가 기관 사업이라든가 네. 뭐 LH 같이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없어지는 땅이 해마다
거의 2만 헥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없어진다는 땅은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농지값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받으면서 뭔가 대책이 쓰는데 실제 다 임대농이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기면서 점점 농사 짓는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앞서 나왔던 방송에서 봤지만 실제 이제 50%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 농민들이.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농지법이라면 제가 봤을 때 10년 후에는 이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제 극소수가 농지를 소유하고 위부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경실련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지 조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한테 지금 농지법 개정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는 이제 농민들이 쓸 땅이 없다. 농지를 살려도 비싸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농사를 지려면 청년들이 농사를 지켜서 내려오려면 농지를 소유할 게 아닐까요? 근데 농지가 비싸다 보니까 청년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농지는 단순히 어떤 투기의 대상보다 아니면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또 국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기간 산업으로 갈 게 아니라 농지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국가가 어떻게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다. 이게 어떤 그 농지법을 속에서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농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가야 되는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예. 이명환 변호사님은 지금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뭐 이제 농지 투기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봐오셨는데 실제로 경실련의 제보 아니면 경실련에서 파악한 내용 가운데서 좀 가짜 농부라 그럴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뭐 경실련 제보를 떠나서 요즘에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투기 사례들은 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농업회사 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인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땅이 투기할 수 있는 땅이 농지밖에 없어요. 도시 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면 네. 산을 깎아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서는데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농업회사 법인을 가짜로 만들죠. 만들고 난 뒤에 그 기획부동산 회사들이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그 농지를 쪼개기로 네. 일반 투기자들한테 네.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음. 근데 팔 때 보면 그냥 쪼개서 판다는 의미가 진짜 땅을 쪼개서 판다는 게 아니에요. 공유 지분, 네. 지분으로 쪼갠다는 거죠. 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지법에서 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 영농 목적이죠. 네. 아까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주말 농장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쪼개 파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들도 손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합법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 그렇게 보면 일단은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일단은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농업회사 법인 자체는 원래는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본연의 업무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언론에 나오는 농업회사 법인들 보면 이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농지만 취득하고 있어요. 네. 취득하는 농지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농업회사 법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당 농지를 샀느냐? 하필 그 산 농지들이 다 산업단지 주변에 있기도 하고요. 네. 곧 이제 땅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땅이란 겁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농지 투기가 발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는데 강원도에 땅이 있어요. 네. 농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잖아요. 네. 그럼 매번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예,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개인들이 자기 지역 이외에
이외의 땅을 원거리에서 사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지 투기로 볼 수 있는 의심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농지법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 자료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20km 안에 있는 거를 사도록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맞습니다.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원거리 있는 것도 살 수 있게 돼 있군요. 식량 안보라고 그러죠. 식량이 이제 단순히 이제 먹을거리에서 벗어나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농지가 이제 투기 대상이 되고 농지인데 실제로 농사 안 짓는 땅이 많아지고 그냥 투기하면 뭐 농사 질 필요 없으니까 뭐 묘목이나 몇 개 심어놓고 이런 땅이 많아지고 그러면 식량 안보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이 계속 줄어왔죠. 네. 80년대 뭐 22% 정도에서 현재 한 15%, 그러니까 한 7% 가까이가 줄어왔습니다. 경지 네네. 면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쌀이나 밀이나 콩이나 식량 안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국제 곡물 시장이 수도됐을 때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절대적으로 보존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진흥구역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지켜가야 할 예.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식량 안보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뭐 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콩은 64%에서 지금 자급률이 뭐 한 26% 되고요. 밀은 한 뭐 4.8%에서 지금은 0.7% 이렇게 0.7% 가까이 됩니까?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후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국제 곡물 시장이 수도됐을 때 아마 식량 안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런 점에서 경지 면적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투기로 이용되고 또 농지 전용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과정으로 자꾸 되어 있으면서 줄어들어 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내부 정보, 부동산 투기 정보를 활용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과 또 농지를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용하려고 하면서 또 투기를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 중장기적에는 또 열심히 하는 농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걸 잘 골라낼 수 있도록 농지법이 이번에 잘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입법 과제를 실현해 가야 될 대목입니다. 예. 농지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선에 이제 나서고 있죠. 199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5년, 2009년에 개정 과정을 거쳤는데 원칙적인 부분이 많이 느슨해져서 그것을 이제 고치는 쪽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제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조항 16개나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뭐 16개 조항들 중에서 사실은 뭐 16개 조항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든지 네.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농민이 아니지만 네.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좀 뜨거운 감자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예.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가 주말 체험 영농. 네. 주말 영농,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상속인들이 상속. 예, 상속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사를 그만하고 이농하는 경우. 예, 예. 이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농을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농지법상 예외 규정 중에서 가장 좀 민감하고 뜨거운 문제이고요. 사실은 요거 말고도 예외 규정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 비농민들이 농지를 살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면 예. 농업회사법인을 두고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사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비농업인들 비중이 엄청 높아요. 네. 90%까지 비농업인들이 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농민 명의 한 사람 빌려와서 나머지는 다 비농업인들로 구성해가지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죠. 그럼 이 농업회사법인은 자유롭게 네.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가능한 거죠. 농업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농민이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뭐 농민이 아니라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행 이제 그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관련된 규정에 보면 비농업인도 9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데 이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죠?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2005년, 그렇습니다. 2009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고 네. 또 일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거꾸로 농촌은 사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감소되어 왔고요. 또 청년들이 또 도시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발전하게 되면서 주 5일제가 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외부의 인적 자원 또는 자본 또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도시에 있는 어떤 이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죠. 그래서 네.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을 하게 할까 네. 이런 어떤 외부의 자원을 통해서 어떤 이 일반 농산호촌을 어떻게 좀 활력을 키워볼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완화 정책을 펴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통작거리 20km도 이제 폐지했고 6개월 네. 거주도 폐지했고 또 주말 농장, 체험 농장도 소유하게 1000제곱미터 이하로 소유하게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이렇게 완화시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한 제도라는 건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역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악용해서 투기하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또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이 농지의 문제가 도출된 게 아닌가, 또 LH로 인해서 단기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돋보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H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농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또 개선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비농민도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농민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항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항의 정도가 아니고 2004년도 농지법이 개정됐을 때 이제 회사법인하고 주말농장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농업이 계속 인구가 축소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좀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회사법인도 실제 엄격하게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 농민들이 50% 이상이 농민이었고, 네. 그리고 실제 농민이 그걸 토지를 가지고 실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든 건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더 풀었던 거죠. 네. 계속 확대하면서 이제는 뭐 대표도 농업회사법인도 대표도 농민이 아니면 됩니다. 아니어도 되고. 아니도 됩니까? 예, 그 아니도 되고 전에는 50% 농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만 있어도 얼마든지 농지를 제한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농지를 많이 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임영환 변호사가 얘기했던 주말 농장 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제 쪼개기로 파는 거예요. 다시. 회사법인이 이번에 익산에서 감사에 걸렸던 내용을 보면은 회사법인이 사는 경우가 돈 10원은 없어도 삽니다. 일단은 농지가 확보가 되면 회사법인 농지를 산 다음에 이걸 갖다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서 은행원 짭니다. 그 다음에 은행원 짠 다음에 은행원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가사하고 짜가지고 일단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또 농지 가격을 높여놓고 네. 다시 이걸 또 감정평가를 받아갖고 비싸게 또 쪼개기로 팝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허용된 sak에서 농민들이 쓸 자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 농민단체들 문제 제기하고 법 개정에서 계속 싸웠지만 실제 우리 농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에서 지금 농지법 개정한다? 정말 불안합니다. 현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농민들이 이만큼 소외되고 있고 이제 농사꾼으로 살기로 자체가 농지를 소유해서 살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 정도 풀어놓고 다시 법으로 규제한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이원택 의원님 같이
나름대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국회의원 먼저 선도하겠다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농림부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3천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전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3천억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회사 법인으로 샀고 올바로 지금 현재 가공이라든가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리고 이 농지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농지로서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일단 농지 전수조사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을 때 그다음에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농지법으로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실태에 대한 농지법을 최소한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올배로 직불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농민이 받고 있는지 부당 수령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용도에 맞게 농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드러나야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적용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법의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어지면 지킬 수 있는 그 모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전수조사 없이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산 타령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원택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기재부가 지금 현재 대통령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걸 허용했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지금 현재 뭔 얘기했어요? 유통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법에서 배에서 직접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세로 두르겠다 하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농림부도 전혀 소통되지 않고 우리 청와대 비서관도 내용도 모르는 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 실태에서 농지법 개정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농지 문제는 자본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분야요. 자본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재벌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하겠다. 대통령이 해야죠. 이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가 하겠습니다. 장관 불러다가 해야죠.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 개정은 일단 전수조사가 돼야 그 다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문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정부의 어떤 생각을 조금 설명드린다면 네. 정부도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2년 단위로 하는 걸 1년 단위로 매년 하겠다는 건데 네. 일단은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농토를 전국적으로 다 실태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8개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놓고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부가 이제 뭐 하겠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그것을 해마다 관리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 어떤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도 내리고 네. 뭐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도 붙이고 처분 명령도 내린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방금 박흥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 이제 전체를 놓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전수조사가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수조사에 기반해서 농지 전체를 진흥구역 내의 농지와 또 비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일단 어떤 내부 정부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이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 3천억이 든다. 근데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3천억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돈을 가진 사람과의 전면 전쟁이 되기 때문에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이제 뭐 이제 어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 집약형 네. 어떤 재벌형 어떤 영농 사업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전수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수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전수조사에 대한 과정이나 프로세스도 어떤 농민들과 또 관련된 단체들과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행하는 방법을 좀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정부에서 지금
뭐 4개 법안을 발표하면서 농지법과 관련된 4개 법안을 발표하면서는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매년 해서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267개 지자체에서 결국 영농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 남았는데 1년 내에 할 수 있는 건지 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는. 예. 그리고 지금 의원 말대로 1년 만에 하겠다는 거네요. 제주도도 실태조사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특위에서 용역을 해서 4개 지역을 실태조사 하는 것도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농림부하고 싸움했습니다. 이걸 못 하게 했어요. 이 만약에 전수조사 되면 이 나타난 문제가 심각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싸워가지고 예산을 따내가지고 전수조사 했어요. 이미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나타난 문제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과 지금 이원태 의원이 얘기해서는 지방자치에서 지금 전수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 1년, 2년 정도의 특별법을 두어서 네. 아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것들이 국가기관에서 하자는 겁니다. 문제를 지방자치, 근본적으로 지금 보자.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에 시간이 대해서는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풀어야 된다.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거부하면 개인정보 접근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일본같이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을 이게 공개화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물론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이 보고자 한다면 모든 농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농지연부 다르고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 다르고 경영체 등록에 대한 자료 돌아오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아예 주지도 않고 법적 기관에서 요구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지금 전수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개가 되고 어느 기관에도 요구하면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게 올바로 지금 농지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투기 목적이었는지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물론 이원태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입법하는 문제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농지 문제는 이번이 아니면 앞으로 난 농지법 개정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갈수록 농지 소유는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데 이 노비력이 농민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노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막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정부가 결단이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전수조사보다는 전체 농지 조사를 특별법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조금 이번에 이제 발의된 뭐 4개 법안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농업 경영체 뭐 이제 그 법과 관련된 것을 주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번 이제 뭐 농지법 개정안 또 농업 뭐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관련 개정안 또 특사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개정안 이렇게 보면 뭐 일단 저희가 1단계로는 투기를 막고 또 이렇게 뭐 긴급조치, 응급조치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또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요. 또 사후에 농지위원회를 둬서 사후에 원래 당초 경영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을 또 다 뒀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법안에.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걸러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읍면동 단위의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신규 취득하거나 기존 취득한 거에 대한 심의 과정들이 이제 아마 계속 밟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까 이제 박흥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투기를 막기 위한 어떤 긴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안을 4개를 발의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농지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제 농민 관련 지도자님들 전국 단체들과 의논해가면서 또 2단계로 또 대책을 세워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점 주로 지적했으니까 이제
어떤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LH 사태 이후에 이른바 투기 방지 3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안은 이미 마련됐어요. 국회에서 통과됐죠. 주로 내용이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면 중하게 처벌한다. 또 투기로 이익을 얻으면 몇 배의 벌금을 물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농지법도 이제 제대로 개정해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게 되고 투기의 대상으로는 또 이용을 못하게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요. 이 의원님 좀 전에 이제 뭐 개정안 내용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발의하신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예.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농지를 지금은 취득할 때 농지 경영계획서만 이렇게 딸랑 내면 네. 그걸로 이제 자격 증명서류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또 논을 사고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전 심사 과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영농 경력 또는 영농 거리 이렇게 네. 추가로 더 등록하게 돼 있고 또 의무 증명 서류들을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기간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해놨습니다. 읍내동 단위의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민간 거버넌스 그 지역의 시민단체나 네. 전문가들이나 또 여기에 의견을 주셔서 그 지역의 이장의 의견을 경청해서 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영농법인들 지금 이제 지자체에 사전 신고 없이 영농법인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사전 신고할 때 정관이랄까 계획이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게 영농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자체가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하고 재검토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 제도를 했고 사전 신고 제도에 의해서 통과된 영농법인들이 이제 부동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례들 쪼개기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씩 분양한다든가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네. 사전 신고 제도를 통해서 영농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정관에 보면 지금까지는 등기소하고 그러니까 대법원 그 등기소하고 지자체하고 약간의 이렇게 형식적 감독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사전 신고 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자체에서 검증을 하게 되고 네. 그 검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쪼개기 토지 구입이라든가 또는 뭐 돌려막기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게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영농 법입 중에 부정하게 어떤 취득을 했던 것이 있다면 그 영농법인은 다시는 더 이상 농지를 취득을 못하게 했고요. 또 이행 강제감을 붙이고 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네. 영농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제한되는 법안이 예. 발의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개정안 여러 개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 다 보셨을 텐데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는 뭘 지적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뭐 정부 안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네. 이제 사전 취득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LH 사태로 촉발되다 보니까 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농지법은 투기를 방지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네. 그것 말고도 농지가 농지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한참 논의를 했지만은 전수조사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네. 사실 LH 사태가 일어난 것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그래서 그에 따라 관리가 되었으면 일어났을 것인가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다 그러면 LH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얘기는 농민단체든 시민단체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수년간 얘기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 발의한 민주당과 정부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재 부분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거쳐서는 아니 된다. 전수조사 부분은 꼭 법안에 담겨야 된다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전수조사의 예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야지만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농지법 개정안에다가도 전수조사를 넣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보지 이게 법률적으로 넣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단지 투기만을 잡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소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돼야지 네. 저희가 정부에서 한 5년 계획을 발표해요. 농지품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렇게 보면 식량 자급률 얼마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농지를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165만 헥타르인가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 158만 헥타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봐야지만이 식량 안보라든지 아니면 국토 보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에서 제시한 안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접근이 좀 많이 덜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전수조사 아까 말씀하셨고 전수조사 여기도 법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것 이게- 같고 그 위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지금 현재 오늘 또 지금 유원택 의원님이 참 자리를 만들어줘서 네. 이계 의원하고 위성건 의원하고 입법 발의하고 있는 네. 의원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 간담회 하면서 좀 대립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말 농장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삭제하자. 네. 이것은 임대농으로도 주말 농장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굳이 300평까지 사서 주말 농장 할 의미는 없다. 이거 부동산 투기로 가는 것이 뻔하니까 네. 이건 삭제하자. 근데 여기에다 규제만 더 뒀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인문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농지법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0%가 지금 농민이 한 사람만 있어도 법인을 만드는 정도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제 50대 50으로 바꾸자. 네. 바꾸고 그다음에 그 대표도 농민이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걸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 농민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농민들이 그래도 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보다는 나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제재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이것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관리청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입법에 나오는 것은 농지은행원을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농지은행 제도에 진흥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 갖고는 약하다. 실제 이걸 농지를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투여해야 되고 예산이 투여해야 되고 기관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청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지에 관련된 소요되는 것들이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농지관리위원회를 94년도에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지금도 마을 단위로 새롭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면 단위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지 관리하는 게. 네. 그럼 농지청을 들여서 농지에 대한 관리청을 두어서 이런 전반의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을 때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래도 농림부가 지금 역대 최고로 진일보한 입법안을 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빠져 있다. 그래서 본질이 빠져 있는 부분이다.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할 건 삭제하고 농지법에서 그래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오히려 보완한 부분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특사경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진일보한 겁니다. 우리안은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실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차단하면서 그래도 국민적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입법이 갔을 때 지금 그나마라도 이러한 분노들을 잠재울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의견입니다. 예. 토론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4분 정도 남았는데 정리 발언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하죠. 1분 정도씩 이제 이원택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제 도민 여러분,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저희 국회가
어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막겠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국수본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농지를 사실 농지에 어떤 뭐 젊은 청년이 지역에 인구 감소, 지방 소멸되고 있는 일반 농사노촌에 내려와서 귀농 귀촌하고 또 농지 어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과 또 이걸 악용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핀셋 대응을 통해서 뭔가 일반 농사노촌의 경제도 활력화시키면서도 또 농지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단계가 지금 이게 4개 법안이고요. 2단계로 저희들이 또 더 진척된 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명환 변호사님,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사태는 LH 사태로 촉발된 것이 맞죠. 네. 그런데 LH 사태로 촉발이 되었으나 그 끝은 LH 사태를 막는 데 끝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농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농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지법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농지법은 누더기다. 네. 이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이념에 반하는 조항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 때까지 온 거죠. 지금이라도 정부나 여당이 나서서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부분은 정말 큰 진일보한,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일보한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게 1차다 말씀하셨는데 2차, 3차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박은식 위원장님, 1분 예,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농지법 이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 식량 주권을 식량을 공급하는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라든가 아니면 한정된 기반 조성으로서 국민의 어떤 영향과 그리고 실제 한정된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중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념에 남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싶지만 농지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공익적 가치하고 그다음에 농업이 갖고 있는 탄소를 중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농지가 자산입니다. 이게 농지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로 나타난 문제는 환수해서 이 선매권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이걸 매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모두들 이제 한 목소리로 농지법 개정을 외치고 있으니까 개정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지키느냐 하는 거겠죠. 특히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잘 지키고 또 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갈 때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